또 네덜란드도 아니고 한국이라고.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들도 살리지 못한 르완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굶주리고 있던 이 나라를 살린 나라의 이름을 듣고 전 세계 학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단 90일만에 반토막 났던 감자 생산량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르완다에는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신의 축복과도 같은 이 변화를 만든 건 한국의 기술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온 단 한 명의 한국인이었는데요. 어떻게 이 한국인만이 이런 기적적인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가 안 될 거라 장담했던 르완다를 90일 만에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투자하셔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즈 무카루라마입니다. 르완다 농업혁신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평생토록 품어왔던 깊은 불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깊은 상처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2025년 3월 르완다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인 감자에 역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감자는 단순한 작물이 아닙니다. 1994년 제노사이드 이후 잿더미가 된 이 땅에서 감자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생명줄이었거든요. 르완다에게 감자는 단순한 음식이 아닌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역병은 정말 심각합니다. 생산량이 무려 30% 이상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농업부 직원이 급하게 보고했을 때 제 머릿속엔 한 나라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였죠. 감자의 종주국이자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가진 나라이니까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감자 재배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에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르완다 정부가 최종 파트너로 선정한 나라는 네덜란드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극구 반대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네덜란드가 안 되면 미국에 부탁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이 무슨 농업 기술이 가지고 있겠어요? 물론 한국의 K-팝이나 스마트폰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농업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르완다 농업의 최고 전문가인 제가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에겐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었습니다. 1998년 제가 6살이었을 때 일이에요.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양수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유명 브랜드였죠. 아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도 물 걱정 없겠구나.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물가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풍성한 수확을 꿈꿨습니다. 그 양수기는 마을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기철, 물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 순간에 양수기가 고장났습니다. 그날 밤 목마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 치는 나라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산 짝퉁이었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제품이니 한국 제품도 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 식량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반대해도 정부 결정은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거라고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문가가 도착했을 때 저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신을 박선우라고 소개한 한국인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만난 전 세계의 농업 전문가들과는 모든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우입니다. 스마트팜과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어긋났어요. 농업 전문가라면 당연히 흙투성이 장화를 신고 와서 감자밭을 함께 걸으며 흙도 만져보고 날씨도 확인하길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박선우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 PC와 드론만 들고 있었습니다. 감자밥부터 보시죠. 제가 말했지만 박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회의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감자 역병을 완벽하게 예측해줄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AI 모델이라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장 밭에 나가서 병든 감자를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이 사람은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박사님, 실제 현장을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농부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아세요? 데이터 없이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박선우의 대답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치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구나. 농업의 현실은 모르고 그저 데이터 쪼가리만 믿는구나. 더 가관인 건 다비드 가센가의 반응이었어요. 제 라이벌이자 유럽 기술을 맹신하는 이 남자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감자도 제대로 모르는 IT 기술자를 보냈군요. 네덜란드 전문가였다면 이미 밭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다비드의 말에 저도 동감이었어요. 박선우는 정말 감자를 키워본 적이 있는 걸까요? 책으로만 농업을 공부해선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박선우는 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의실에서 컴퓨터만 붙잡고 있었어요. 르완다 전역의 기상 데이터를 수집한다느니 토양 산성도를 분석한다느니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서 AI 타령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따졌습니다. 하지만 박선우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실패할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비밀리에 독자적인 플랜 B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직접 접촉해서 별도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죠. 한국 기술에만 의존했다가는 르완다의 식량 안보가 위험해질 테니까요. 박선우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종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그는 여전히 밭에 나가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에서 가져온 소량의 시감자를 연구소 온실에 격리시켜 놓고 배양만 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님, 지금이 파종 적기인데 언제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저는 답답해서 물었어요. 다른 지역 농부들은 이미 감자 심기를 시작했거든요. 늦으면 늦을수록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무병 시감자 배양이 완료되려면 최소 2주는 더 필요해요. 무병 시감자라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당장 심을 수 있는 시감자였어요. 실험용 시감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더 황당한 건 박선우가 매일 드론을 띄워서 르완다 고산지대를 돌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농부들은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는 기계를 보고 의아해했어요. 저 기계로 뭘 하는 거지? 토양 데이터와 습도, 기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박선우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땅을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면 알 수 있는 걸 왜 기계로 측정하는 건지 말이에요. 르완다 농부들은 몇 세대에 걸쳐 이 땅에서 감자를 키워왔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어요. 위원장님, 저 한국 사람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을 이장이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자를 심어야 하나요? 다른 마을은 이미 다 심었는데 우리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박선우에게 몇 번이나 재촉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거든요. 데이터 수집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다비드는 이런 상황을 비웃기만 했어요. 맞죠? 한국 기술이 이 수준이에요. 유럽 전문가였다면 벌써 첫 번째 수확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파종 시기를 완전히 놓치는 건 아닐까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심어야 하는데 박선우는 여전히 온실에서 시감자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박선우는 현지 농부들과 대화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통역을 통해서만 간단한 질문을 주고받을 뿐이었어요. 이런 태도가 농부들에게는 오만하게 보였을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농부들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 역시 박선우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파종 시기를 놓치면서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가 뭘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박선우의 실험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네덜란드 전문가들과의 별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굶주리는 일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감자 역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곳에서만 발견됐지만 며칠 만에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위원장님, 서부 지역 3개 마을에서 역병이 발견됐습니다. 직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박선우의 실험은 시간 낭비였구나 싶었죠. 이럴 줄 알았다면 진작에 행동을 취했을 텐데 말이에요. 다비드는 즉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산 살균제를 대량으로 주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헬기로 살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없어요. 다비드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긴급 상황에서는 검증된 방법이 최선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선우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살균제를 뿌리기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박선우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르완다 지형이 3차원으로 나타나 있었고 빨간 점들이 여러 곳에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지난 몇 주간 드론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역병 확산 예측 지도입니다. 박선우는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어요. 역병은 지금 정확히 이 세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습도를 고려하면 48시간 안에 저 계곡 전체로 퍼질 거예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컴퓨터가 어떻게 역병의 확산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전체 살포는 비효율적입니다. 이 세 지점만 정확히 타겟팅해서 방제하면 됩니다. 다비드가 비웃었어요. 컴퓨터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서는 안전하게 광범위 살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박선우는 확신에 찼어요. 그는 드론을 이용해서 정확히 세 지점에만 정밀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만약 예측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선우의 말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거예요. 방제하지 않은 다른 지역의 감자밭들이 역병으로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정확히 박선우가 예측한 경로를 따라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범 구역만은 푸르게 살아남아 있었어요. 주변 밭들이 모두 갈색으로 변해가는 와중에도 말이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박선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의 기술에 대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컴퓨터가 실제로 자연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니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알던 농업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역병 방제에 성공했다고 안심할 새도 없이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예년보다 훨씬 길고 강력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위원장님, 배수가 안 돼서 물이 고여 있어요. 현장 직원이 급하게 연락했어요. 아무리 역병을 막았어도 이렇게 물에 잠겨버리면 감자가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다비드는 이미 포기한 듯 말했어요. 이 정도 폭우면 어떤 감자든 견딜 수 없어요. 올해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다른 지역 농부들로부터 계속 안 좋은 소식만 들려왔거든요. 감자들이 물에 잠겨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박 박사님 실험 구역은 어떤가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자연재해 앞에서는 무력할 테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변 밭의 감자들이 모두 물에 잠겨 썩어가는 와중에도
박선우가 심은 K씨 감자. 반만은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박선우에게 물었어요. 분명히 같은 비를 맞았는데 왜 이 반만 멀쩡한 걸까요? 이 씨감자는 단순한 무병종자가 아닙니다. 박선우가 진흙투성이 감자 하나를 캐내며 설명했어요. 지난 몇 주간 수집한 르완다 토양 데이터에 맞춰서 뿌리 활착력과 내습성을 강화한 품종입니다. 기술은 드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씨앗 하나하나에 담겨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선우가 그동안 온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씨감자를 배양한 게 아니라 르완다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원종의 르완다 기후 데이터를 적용해서 재설계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의 장마철 습도와 토양 산성도를 고려했어요. 박선우의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를 단순한 이론가라고 무시했는데 사실은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교한 과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더 지나자 차이는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농부들이 울먹이며 썩은 감자를 건져내고 있었는데 시범구역에서는 파란 잎사귀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같은 땅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죠? 농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야 박선우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데이터 수집에 매달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은 마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꼼꼼한 준비가 있어야 해요. 박선우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농업을 경험과 직감에만 의존하는 분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과학적 접근법이 이렇게 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6장.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K씨 감자 밭에서 나온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았어요. 다른 지역이 30% 감소한 것과 달리 시범구역은 오히려 평년보다 20%나 많은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렇게 큰 감자는 처음 봐요. 농부들이 흙을 털어가며 감탄했어요. 정말 탐스럽고 단단한 감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거든요. 저도 감자 하나를 들어보니 묵직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확 축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선우와 둘이 걷게 됐어요. 달빛 아래 펼쳐진 푸른 감자밭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뒀던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졌습니다. 박 박사님, 제가 처음에 한국을 불신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박선우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1998년 제가 6살 때였어요.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양수기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브랜드였죠. 저는 그때의 기억을 천천히 들려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양수기가 어떻게 고장났는지 말이에요. 알고 보니 중국산 모조품이었어요. 한국 제품을 똑같이 베낀 가짜였죠.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베꼈는데 가짜만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요. 진짜 한국 제품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박선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위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박선우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90년대 한국 뉴스 기사였습니다. 중국산 모조품으로 인한 한국 기업 피해 심각. 겉모양만 따라하고 핵심 기술은 빼먹어. 제가 기사를 읽는 동안 박선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조품은 겉모양만 따라할 뿐이에요. 정작 중요한 내부 기술과 품질 관리는 전혀 다르죠. 마치 사진만 보고 요리를 따라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한국 기술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더 증명해야 했습니다. 진짜 한국 기술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위원장님의 냉대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얼마나 깊은 오해였는지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평생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의심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다니요. 박 박사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아니에요. 그럴 만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진짜 한국 기술을 봐주셨으면 해요. 박선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과거의 오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K씨 감자의 성공은 마을을 넘어 르완다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 K씨 감자를 먹은 아이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오늘도 감자 나와요? 아이들이 급식 시간을 기다리며 신나게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배고파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국제사회에도 알려졌어요. 세계 식량 계획에서 공식 성공 사례로 채택한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실패할 거라고 확신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낸다니요. 엘리즈 위원장님, 국제식량안보 포럼에서 발표 요청이 왔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소식에 저는 떨렸어요. 아프리카 전역의 농업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한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었거든요. 포럼 당일 저는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원래 준비했던 발표 자료에는 생산량 증가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료를 덮고 다른 사진을 띄웠어요. 급식으로 나온 K씨 감자를 먹으며 환하게 웃는 르완다 아이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저희에게 감자를 준 것이 아닙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2번 다시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 기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이더군요. 박선우가 객석에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다비드도 옆에 앉아서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K씨 감자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닙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편견을 깨뜨린 화해의 상징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협력을 제안했어요. 르완다 모델을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케냐 대표가 물었어요. 탄자니아와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요청이 왔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박선우와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박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저뿐만 아니라 르완다 전체를 바꿔주셨어요.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박선우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프리카 전체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의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한국과 함께 이뤄나가는 거예요. K씨 감자 프로젝트는 르완다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정책으로 채택했고, 저는 아프리카 농업 발전을 책임지는 차세대 리더가 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건 제 마음속 상처가 치유됐다는 거였습니다. 1년 후, 저는 특별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굶주렸던 바로 그 마을이었어요. 30년 전 그 양수기가 고장났던 바로 그 자리 말이에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박선우가 제 옆에서 감탄했어요. 예전에는 메마른 땅이었던 그곳이 이제는 푸른 K씨 감자 밭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엘리즈 누나. 마을 아이들이 달려와서 저를 반겼어요. 이 아이들은 굶주림이 뭔지 모르고 자랄 거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누나, 이 감자 정말 맛있어요. 학교 급식에도 나와요. 8살 난 아미나가 방금 캔 감자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30년 전 굶주렸던 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비드도 함께 왔어요. 이제는 저의 든든한 동료가 된 그는 유럽과 한국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엘리즈, 네덜란드 토양 관리 기술과 한국의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유럽 기술만 고집했던 다비드가 이제는 한국 기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저는 혼자 감자밭을 걸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잎사귀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전 이곳에서 울며 물을 찾던 6살 소녀가 이제는 아프리카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 됐다니요. 저는 무릎을 꿇고 흙이 묻은 감자 하나를 소중히 캐냈습니다. 단단하고 탐스러운 감자였어요. 이 작은 감자 하나에 얼마나 많은 과학과 정성이 담겨 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언덕에선 눈물 대신 희망이 자란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예전에는 이 언덕에서 굶주림과 절망만 자랐지만 이제는 풍요와 희망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박선우가 다가와서 저와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위원장님, 이제 다른 나라 아이들도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케냐에서도 연락이 왔고 탄자니아에서도 협력 요청을 해왔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더 큰 꿈이 있었으니까요. 아프리카 전체, 아니 전 세계의 아이들이 굶주림 없이 살 수 있는 세상 말이에요. 카메라가 끝없이 펼쳐진 푸른 KC 감자밭을 비추며 저희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르완다 청계 언덕에 심어진 작은 약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테니까요. 이것으로 르완다 청계 언덕에 심은 약속 이야기를 모두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